우리 마음을 돌보는 방법. 한울상담센터 이은지 상담사의 한울과 함께 마음 산책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울과 마음 산책 코너를 진행하는 한울 상담센터의 상담사 이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심리학 관련 이야기를 재미있게 다루고 또 안정감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이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요, 감정 조절이에요. 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아무리 화가 나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늘 이렇게 잔잔한 평화로운 미소를 유지하는 그런 성인 군자 같은 모습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이나 산신령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나 슬픔이나 불안 같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요. 아, 이러면 안 된다. 진정해야 한다. 하면서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재빨리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감정 조절은요, 이렇게 도인 같은 기질을 타고난 사람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과 마음 산책 팟캐스트에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감정 조절하는 것, 나를 돌보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게 후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정 조절은요, 감정을 죽여서, 눌러서 통제하거나 안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직시하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감정의 파도가 막 일잖아요. 그 파도를 그대로 느끼지만 그 파도에 휩쓸려서 나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파도를 타면서 서핑을 하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감정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잘 겪어내는 것이 감정 조절의 핵심이죠. 우리의 신경계 안에는요, 스트레스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완충지대가 있어요. 버퍼라고도 부르죠. 이것을 수용의 창, 그러니까 window of tolerance라고 합니다. 이 창에 머물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갈등이 생겨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인 거죠. 그때는요, 화가 나거나 속상해도 뭐 흥분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않고 적절한 언어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슬퍼도 누군가에게 건강하게 위로를 구할 수 있고 일상도 잘 진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창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피로가 누적이 될 때도 있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크게 지속이 될 때도 있고요. 내가 힘들고 무방비 상태인데 갑자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용의 창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죠. 이렇게 수용의 창 바깥으로 밀려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우리 몸이 극단적인 생존 모드 중에 하나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막 폭발하고 외부로 표출이 되는 과각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나 불안이 폭발하는 건데요. 우리의 교감 신경계가 막 날뛰면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시를 세우고 뾰족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마구 화를 내거나 폭언을 하거나 남에게 쏟아내고 그 다음에는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모드는요, 완전히 에너지가 꺼져버리는 저각성 상태입니다. 너무나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멍해지고 이 모든 것을 회피하고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기분을 느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잠수를 탄다고 많이 하죠. 우리가 흔히 감정 조절에 실패했다라고 자책하는 순간들이요. 바로 이렇게 수용의 창 밖으로 밀려나서 생존만 생각할 때 감정에 휩쓸려서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하려는 이런 생존 모드에 빠진 순간들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나의 수용의 창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휩쓸려 가서 후회하는 일을 하거나 너무 괴로워하는 대신 그 감정의 파도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요.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을 억누르려는 그런 노력을 그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압하는 거라고 하죠. 누르는 것을. 이런 감정을 억압하게 되면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대신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름표를 붙여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나한테?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아, 내가 지금 굉장히 당황했구나. 아,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왜 화가 나는 거지?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난 느끼고 있구나. 하고 마치 제3자가 보는 것처럼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는 것, 그러니까 naming the emotion이라고 많이 하죠.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하늘을 잠깐 지나가는 하나의 날씨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화가 나 있거나 항상 억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이 아니면 불안이 잠시 나의 몸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날씨를 생각해 보면요. 비가 오거나 천둥 치거나 정말 날씨가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 비 오고 천둥 치는 날씨가 영원하진 않잖아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자, 분노나 불안이나 슬픔, 이러한 강한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감정들이 힘든 상처나 기억을 마구 끌고 오면서 여러분을 덮치겠죠. 그때 이 상처나 기억에 휩쓸리거나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요. 그냥 한 발 물러서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비 오고 천둥 치는 내 마음의 날씨를 가만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표를 붙일 수 있겠죠. 아, 내가 지금 분노를 느끼는 거구나.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이렇게 일단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비가 그치고 나면 화창한 날씨가 돌아오는 것처럼 이런 분노, 불안, 슬픔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감정에 무작정 휩쓸리는 대신 잘 겪어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은 머리가 아닌 몸을 한번 돌보아 볼까요? 불안이나 분노로 이게 신경계가 과민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뇌는 그때부터 큰일 났다, 비상사태다, 생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성적인 생각을 아무리 해도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게 지금은 그런 비상상태 아니고 지금 여기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라는 신호를 나에게 내 신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뇌가 알아들을 수 있게요. 자, 가장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라운딩이라고 하는데요. 내 신체의 지지 기반을 느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의자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서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발바닥을 이 단단한 땅에 잘 붙여봅시다. 내 발바닥이 단단한 땅에 닿아 있는 그 묵직한 감각에 온전히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네, 딱딱하게 받쳐주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내 눈에 들어오는 5가지 물건, 5개를 한번 말을 해봅시다. 자, 둘러볼게요. 저는요, 지금요, 커피컵하고요, 노트북, 화분, 액자하고요, 그림 액자, 펜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주의를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로 데리고 오는 작업이 그라운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심호흡을 한번 해봅니다. 심호흡은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숨을 이렇게 들이마실 때보다 내쉬는 걸 한 2배 정도 길게 천천히 후 하고 내뱉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들이마시고 한 2초 정도 잠깐 홀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초 정도 천천히 내뱉어 봅니다.
이렇게 단순한 감각과 호흡에 집중을 하는 것만으로도요, 일단 여러분의 신경계가 좀 가라앉았을 거예요. 10 정도로 화가 나셨다면 지금은 7이나 8 정도로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은 가장 급한 파도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이제 기능을 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팟캐스트 막상 감정이 휘몰아치는 순간에는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감정 조절은 책 한 권 읽고 단번에 완성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마음의 날씨를 살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것을 연습하는 것처럼 균형을 잡는 법을 평생 익혀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그라운딩 전략과 또 내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작업, 이 두 가지를 틈이 날 때마다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때로는 파도가 너무 거세어서 이런 전략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 영원히 못하겠구나 하고 깊게 자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감정을 초월한 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넘어졌을 때 지금 내 수영의 창이 많이 좁아져 있구나, 내가 지금 많이 지쳤구나 하고 나 자신을 다정하게 관찰해 주는 겁니다. 나에 대한 다정한 이해, 나에 대한 연민과 자비가 감정 조절의 첫걸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내 마음의 창문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오늘 이번 주 평온한 한 주 보내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상담센터의 이은지 상담사의 하늘과 함께 마음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이나 행사 문의는 847-616-203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